네, 자,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 순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미중 갈등의 핵심이자 최근에 글로벌 반도체 업계를 덜덜 떨게 하는 그런 광물이죠. 희토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희토류가 이제 말 그대로 네. 희귀한 흙이다라고 네. 해서 희토류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살펴보니까 매장량이 그렇게 적은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강원도에도 있고 네. 충청북도에도 매장이 되어 있는데 다만 이 정제하고 이렇게 뽑아내고 추출하고 그런 과정들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네. 중국이 그걸 딱 잡고 있다고 하던데 네. 일단 희토류 어떻게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이 됐는지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희토류에 대해서 사실 이름부터가 희귀하다. 맞아요. 그 영어로 봤을 때는 레어스잖아요. Rare,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레어한 네, 형식으로 레어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 이 오해가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희토류가 정말 희귀해가지고 금처럼 희귀해서 채굴이 중국밖에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채굴이 좀 작고 이제 환경 영향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야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우리가 한번 체크해볼 점은 희토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아까 앵커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구리랑 비슷하게 어떤 업종들 그 어떤 정도인가요? 희토류 같은 경우에 예. 구리랑 비슷하게 매장이 조금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장에 대해서 적어가지고 이것을 중국이 다 관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틀린 이야기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왜 희토류가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한 밸류체인들이 많냐라고 했었을 때는 결국에는 이거를 사실상 이제 환경 오염 자체가 굉장히 좀 심한 게 맞아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렇다면서요. 대해서 희토류가 지금 정제 기술이라든지 그런 관련돼 가지고는 중국에 꽉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상에서나 혹은 이제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은 중국에서 그런 붉은 강이 나타나서 환경 오염이 되게 강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영상들을 보셨을 겁니다. 아마. 네네. 한번 여러분들 기억상에서 보셨던 것들은 대부분 다 그쪽 지역에서 희토류에 대한 정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오염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강물이 그렇게 붉게 변한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네. 이번에 희토류의 핵심은 결국 중국이 그간 이제 동부 쪽 지역 같은 경우에 뭐 일선 도시라든지 그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테크랑 이런 쪽이 좀 강하지만 서쪽으로 좀 지나가게 된다라면은 그쪽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희토류에 대한 공급과 이제 생산을 담당하는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희토류 관련돼 가지고는 상대적으로 환경 오염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에서는 사실상 좀 꺼려지는 못하는 이런 거죠? 님비 현상들이 조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 보호에도 좀 안 좋고.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 희토류가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원전보다 환경 오염이 100배 정도 안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요? 쓰레기장을 사실상 집합체로 만들어 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맞아 제가 듣기로는 네. 1000kg의 그런 것들을 정제를 했을 때 1kg만의 희토류가 나오고 네. 999kg의 오염물질이 나온다고 맞습니다. 들었거든요. 그 실제로 환경 오염이 좀 심각하네요. 네, 그거는 맞아요. 이제 희토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냥 모든 국가들이 정제했을 때의 과정인 거고요. 중국은 이 발전 과정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생각하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희토류가 다른 국가에서 개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환경 오염 때문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장량이 적어서가 아니다. 우리나라에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상 진행했었을 때 이런 환경 오염이 굉장히 심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 주변에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맞아요. 암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이고. 많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엔 네. 희토류가 중국이 현재 지금 꽉 잡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어나가게 된다라면은 뭐 희토류가 지금 현재 중국에 관련된 희토류가 지금 40년 정도 기간 동안에 중국에서 발전했던 상태인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간 40년 동안에 미국은 희토류에 버금가는 GPU, 이 반도체를 발전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AI 관련돼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면은 GPU와 희토류는 빼내야 빼낼 수 없는 이 생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GPU를 토대로 해서 이 생성형 AI를 만들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희토류를 토대로 피지컬 AI, 로봇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생성형 AI에서는 엔비디아의 GPU가 굉장히 필요했던 핵심 카드였다라면요. 네. 이번 희토류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는 피지컬 AI, 이제 생성형 AI를 토대로 해서 피지컬 AI로 가야 되는 시점 상황에서 희토류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피지컬 AI로 인한 그 로봇에 좀 더 강점을 갖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AI 측면에서도 네. 지금 그간 중국이 이 블랙엘 칩이라든지 혹은 이제 호버 칩이라든지 이런 H
관련된 칩들에 대해서 기존과 다르게 사실 기존의 H100에 대한 것이 아니라 H20에 대한 칩으로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이런 반도체에 대한 AI에 대한 견제를 많이 했던 것처럼 중국도 마찬가지 이 히토류에 대해서 다른 국가와 다르게 미국에 대한 견제 조치들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런 생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이 로봇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중국과 미국이 나가는 방향이 어떤 거냐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AGI라는 형태를 토대로 해서 이 생성형 AI를 조금 더 고급 모델로 가고자 하는 방향성으로 AI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 15차 5개년 계획과 그리고 AI 플러스라는 정책을 우리가 도입시켜 보게 된다라면은 AGI 형태, 생성형 AI를 계속적으로 모델링을 발전한 형태가 아니라 이전 이 모델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적용을 범용성 있게 하려는 이 휴머노이드를 빨리 보급하는 형식으로 가려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이 차별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적으로 이런 반도체, 생성형 AI인 이 GPU에 대해서 발전을 하면서 AI 모델링을 계속적으로 좀 강화시키는 방향을 가고 있고요. 중국은 히토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미국보다 더 빠르게 이런 뭐 피지컬 AI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AI 클래스라든지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도입을 굉장히 빠르게 하려는 것이 이 중국과 미국의 방향성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히토류가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의 핵심이 이제 된 건데,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히토류 수출 유예가 이제 1년간 연장되지 네.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중국 쪽에서도 좀 발표가 된 게 10월 수출 제한 조치는 좀 연장이 된 게 맞는데 네. 4월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을 좀 안 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4월과 10월 좀 어떻게 다르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네.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네. 이제 많은 언론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히토류에 대한 1년 유예다라고 했었을 때 히토류에 대한 제재 모든 것들이 유예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4월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네. 중국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라면은 예. 중국은 4월 조치와 10월 조치 두 가지가 있습니다. 4월 조치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에 대한 제재 조치고요. 10월 조치가 히토류 제재 강화 조치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유예가 됐던 것은 이 강화 조치가 유예됐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4월과 10월 어떤 것들이 어떤 제재를 하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은데 제가 또 자료 준비한 게 해당 화면을 보시게 된다라면은 4월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업들에 대해서 수출 제한하는 것이 바로 4월 조치입니다. 중국은 4월 달 미국이 해방의 달이라고 불렀던 날 이후로부터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관세 조치를 시작한 점상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 대한 이런 블랙리스트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 블랙리스트 기업들에 대한 이제 직접적인 수출 제한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콕 집어가지고 이제 히토류에 대해서는 공급을 할 수 없게끔 그 특정하게 미국에 있는 이런 방위 산업이라든지 혹은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특정적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 조치를 하기 위한 이런 공급사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를 지정하면서 통제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4월 조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월 조치 같은 경우에는 이번 4월 조치에 이어가지고 조금 더 한층 강화된 조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4월 조치 같은 경우에는 주요 타겟이 히토류 자석에 불과하다라면은 10월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 자석 공급망뿐만 아니라 그거를 재련하는 기술과 가공하는 기술까지도 이제 조치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더욱이 나아가서 히토류가 중국이 현재 지금 공급망을 컨트롤하고 있는데 이것을 10월 조치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가 0.1%라도 포함된 모든 그러니까요. 제품이라고 포함했습니다. 정말 강화된 조치네요. 맞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3국까지도 이제 현재 지금 조치를 하겠다라는 것을 좀 체크할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 히토류에 대한 이제 뭐 다른 국가들과 협정을 맺더라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기술들이 전부 다 중국에 대한 기술들이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어떤 거랑 좀 가깝냐면은 이번 10월 강화 조치는 중국에 대한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모든 반도체 장비 그리고 모든 이제 칩 같은 경우에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제재 조치를 내리겠다와 똑같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미국과 중국에 대한 협정을 토대로 해서 보게 된다라면은 10월 조치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를 시키고 다음 1년 됐었을 때는 재협상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월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베센트 재무장관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미국이 남아있는 1년 동안에 이 히토류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제재 조치에 대해서 연장을 계속적으로 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우리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발전한 형태로 가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이번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끝나고 돌아와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히토류에 대한 제재 조치는 반도체 제재 조치가 끝나지 않는 이상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손을 잡고 하하호호하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는 이 문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마무리가 된 지 이제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도 중국을 좀 신뢰할 수가 없다. 네. 히토류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또 발언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계속 좀 핵심 문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종목들 주가도 정말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잖아요. 네. 미국의 이제 히토류 기업들이 또 어쨌든 미국에도 의존을 해야 되니까 네. 급등락을 오가고 있는 반면에 중국 북방 히토 같은 종목들도 엄청 하락하거나 상승하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네. 어떤 기업들이 있고 저희가 좀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되는 걸까요? 사실 중국의 네. 대표적인 이제 히토류 밸류체인이라면은 북방 히토가 거의 맞아요. 90%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0% 거의 대부분이네요. 그쵸, 네. 거의 그냥 이제 히토류에 장악이네요. 대해서는 그쵸, 네. 북방 히토 말고는 대부분 다 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히토류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중국으로부터 의존하고 있는 이 원자재도 우리가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북방 히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북방 히토는 이제 내몽골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몽골 바로 밑에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서 이제 본사를 두고 있고 거기서 이제 히토류 생산을 하고 있는 중국의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북방 히토는 국영 기업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대부분에 있는 이 재련과 채굴 관련돼서 담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업에 있는 이 주가가 결국에는 히토류의 가격과 거의 비슷하다는 점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텅스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텅스텐 같은 경우에도 결국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과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에 가장 많은 부분들을 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철 금속 관련돼 가지고도 현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라든지 텅스텐 관련돼서 50% 정도 관세를 인상했던 것이 지금까지도 좀 유효한 상태다 보니까 이런 하문 텅스텐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이런 히토류 밸류체인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텅스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국영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히토류 관련된 매출조차도 있기 때문에 히토류의 밸류체인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성화자원이라고 해서 600392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히토류에 대해서 중국의 이 청두 쪽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남부 쪽 관련된 히토류를 담당하는 기업이 바로 이 성화자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을 기준으로 이제 베이징을 기준으로 이제 내몽골 그리고 왼쪽 그 이제 서쪽을 좀 보시면은 그쪽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북방 히토가 담당하고 있고 남부 쪽은 성화자원이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업들이 결국에는 중국의 대표하는 이제 히토류 밸류체인에 속해 있다라고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가 조금 오늘 하락하는 북방 히토 많이 그쵸, 빠지네요. 상태인데 결국엔 이런 부분들이 히토류 강화 조치에 대해서 기회가 서로 양국 간에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금 하락한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결국에는 우리가 큰 흐름을 봤었을 때는 북방 히토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23 홍콩 달러 정도 23 위안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60까지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 속에서 지금 오늘 4.9% 실시간으로 지금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네. 결국에는 큰 틀 봤을 때는 박스권 상에서의 있는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다. 그럼 투자 관점에서도 괜찮은가요? 사실 북방 히토? 저는 이 예. 히토류 관련돼 가지고는 오히려 중국보다는 좀 미국 사이드에서 투자하시는 것이 그래요?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오히려 MP 머티리얼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라면은 미국은 반도체를 들고 있고 히토류에 대해서는 중국에게 의존하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중국은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제 원래는 미국에게 의존한 상태였고 지금 히토류에 대해서는 미국에게 납품한 상태였습니다. 네.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공생 관계를 하다가 이 둘이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면 이혼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된다라면 별거중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별거하다가 나중에 좀 예. 이혼 절차를 밟게 아이고, 되는 건데 예. 그렇게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미국이 잘하는 것을 투자하기보다는 미국이 못하는 중국에게 의존하는 부분들을 정말 빠른 속도로 채워 나갈 겁니다. 반대로 그럴 수밖에 마찬가지 없겠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투자할 때 매번
반도체라든지 테크 위주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그런 부분들은 미국에게 의존했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멀어진다라고 하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중국에 대한 테크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이제 반대로 미국 사이드에서 말하게 된다라면은 미국에서는 히토류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네. 것과 똑같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 주가에 대한 차트 추이를 보더라도 미국과 중국의 히토류 종목 수익률을 비교하게 된다라면은 북방이토랑 그다음에 MP 머터리얼즈가 이 주황 색깔 차트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것이 바로 북방이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수익률이 제일 높네요. 수익률이 MP 머터리얼즈가 높은 이유는 예.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도 유예되는 기간 동안에 더욱더 빠르게 중국으로부터 의존성을 그쵸. 독립하기 위해서 개발해야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중국에서 있는 반도체 종목 중에 이런 그런 북방 하창이라든지 네, 혹은 SMIC 그렇죠. 뭐 이런 SMIC라든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사실상 지금 원래는 미국 사이드에 비해서 굉장히 좀 열의적인 상황인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히토류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이 MP 머터리얼즈에 있는 히토류 같은 경우에도 2002년도 때 실제로 한번 이거를 광산을 개장한다 했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어마어마했군요. 그렇죠. 결국에는 네. 계속적으로 이제 미뤄졌다가 이번에 트럼프 정권 2기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한번 이 공장 자체가 광산 자체가 열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게 됐었을 때 미국과 중국에 있는 히토류의 문제들은 오히려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투자라는 것이 조금 더 사이클상 맞을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나머지 있는 기업들도 결국에는 수익률이 사실상 좀 괜찮은 상태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움직임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히토류에 대한 제재 조치들이 계속적으로 강화되는 사이드보다는 조금 더 좀 유해지는 상황을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주가가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봤었을 때 앞으로의 미국과 중국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으르렁대는 사이 동안에는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은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봤을 때는 종목에 대한 투자는 우리가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중국의 히토류 제재 여부는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인지 이것도 궁금한 게 뭐 다른 나라들, 뭐 일본도 그렇고 유럽연합도 그렇고 중국의 의존도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 이런 중국의 히토류 제재 가능성, 그 진행 과정은 좀 어떻게 될 거라 보세요? 사실 히토류에 대한 제재 조치는 네. 앞으로도 계속 이제 없을 거냐?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중국이 이 히토류 관련돼서 과거부터 해왔던 이 전략에 대해서 보게 된다라면은 히토류가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PPT를 확인했었을 때 알게 되는 것들은 히토류가 되게 희귀한 광물은 아니다. 대신에 환경 오염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맞아요. 지금 현재 밸류체인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 2010년도 때도 일본과의 이런 히토류 관련된 문제상에서 히토류에 대한 제조 조치를 강화하면서 다른 국가들이 히토류에 대해서 자국 생산을 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중국은 히토류를 다시 한 번 더 물량을 풀게 되면서 다른 경쟁 업체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계속적으로 좀 막고 있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 4월 조치는 유지된 상태에서 10월 조치만 계속적으로 유예된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 다시 한 번 더 미국과 중국이 서로 으르렁대거나 혹은 유럽에서도 지금 네덜란드에서도 이런 중국에 대한 반도체 회사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리거나 이런 상황일 때마다 히토류에 대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월 조치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게 중국은 지금에 있었던 관세 조치들을 기억해 보게 된다라면은 과거처럼 똑같은 전략을 계속적으로 가져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조치는 다음번에 미국과 중국 혹은 중국과 유럽 이들의 국가들이 서로 간에 뭔가 안 좋은 사건들이 생기거나 서로 관세를 올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생기게 된다라면은 10월 조치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번 10월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신 다음에 다음번에 지금 당장에는 조금 더 화해 모드로 가고 있겠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게 된다 했었을 때 다시 한 번 더 이 10월 조치가 중국에서 카드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히토류 규제 조치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자 관점에서 미국에서 좀 개발할 수밖에 없는 히토류 관련 종목에 투자를 하시고 중국에서는 또 AI 투자를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관련 AI 반도체 기업에 투자를 해보자라는 투자 팁까지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